안녕하세요. 평택촌놈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현재 오후 3시는 좀 안 됐고요. 오전에 뭘 할까 고민하다가 이걸 좀 해주자 이렇게 생각해서 특별히 주식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뭐 방송 출연이나 방송 경력이 워낙 오래돼가지고 작정하면 뚝딱거리고 만듭니다. 텍스트도 지금 제가 그냥 한글 파일로 그냥 바로 만들어 버렸고요. 주식 투자라는 게 그래요. 주식 방송의 한 8, 90%가 이제 정보고요. 1, 20%가 교육인데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정보만 받잖아요. 그러면 기초가 부족해요. 한계에 봉착하고요. 교육만 받다 보면 허전하죠. 왜 그러냐면 본질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게 수익이니까. 만약에 무료 추천 종목이 궁금해서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적어도 이 방송만큼은 끝까지 한번 보세요. 몇 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은 기본을 모르는 상태에서 원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뭔가를 하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고 정말 좋은 내용이다. 그러면 주변에 소중한 분들에게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잠깐이지만 만드는 저는 그래도 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봉사 차원에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입니다. 평택촌놈 특강 주린이가 알아야 될 주식 노하우 3가지. 20년이 지나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요즘 주린이라는 말이 유행했는데 제가 20년 전부터 주식 나이와 생물학적 나이가 다르다 그랬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실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20년도에 초보 투자자들이 워낙 많이 쏟아져서 걱정되더라고요. 작년 6월부터 올해 1, 2, 3월 이렇게 지수 흘러내리면서 엄청 고생했을 겁니다. 저는 주식을 오래 해가지고 지수만 봐도 알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어떤 내용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주식 투자 핵심 우선순위를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우량주를 매수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개인이 정말 잘못하고 있는 매도 우선순위 이걸 말씀드릴게요. 이 3가지만 알아도 모르는 사람보다 훨씬 더 투자 효율성이 증대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강의를 하자 그러면 한두 끝도 없어요. 제가 책도 2권 냈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책을 대필이나 표절이 전혀 없습니다. 100% 제가 직접 집필했고요. 어디서 베낀 것도 없어요. 제가 다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다 하려고 그러면 제가 피곤해요. 시리즈물로 하려면 피곤하니까 일단 핵심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영상물 배포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제 지적재산권 관련돼서 괜찮습니다. 지금 제가 증거를 남기겠습니다. 제가 만든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배포하세요. 무단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허용을 했으니까. 자, 그러면 순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이제 아는 분들은 이미 잘 알지만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경력이 좀 깁니다. 그리고 교육자를 잠깐 했었고요. 한국경제TV 1호 전송 전문했고요. 인터넷 증권방송 제가 세계 최장기 진행자입니다. 2001년 2월 5일부터 했으니까. 그 당시에 19명이 세계 최초로 인터넷 증권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하고 있는 사람은 제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뭐 단독 강연에 제가 많이 기록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바로 이틀 전에 했던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시청하셨는데 특집 방송입니다. 반드시 시청해 주셔야 됩니다. 이미 하신 분들 있을 거고요. 안 하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가 상승하기 어려운 이유. 삼성전자 보유자들에게 최대한 전달해 주세요. 정말 꼭 봐야 됩니다.
이거는 평택촌놈의 주식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간단하게 이제 말로 전달한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평택촌놈 TV 유튜브 있고요.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죠? 지난번에 삼성전자 관련된 방송은 제가 구독 버튼 눌러달라는 소리 안 했거든요.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구독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제 트위터는 실시간 장중에 정보가 제공됩니다. PT50이고요. 인스타그램은 주식 정보도 들어가고 저의 뭐 일상생활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더 뭐랄까 좀 재밌죠. 그래서 502COI 0308입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 보면 이제 PTCN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있는데 뭐 네트워크 마케팅 안 해도 상관없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 평촌 매니아 모임이거든요. 여기서 전달하는 주식 게시판의 글은 다른 곳에 일체 옮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주식 투자 핵심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뭘 봐야 되는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시황, 두 번째 가치, 세 번째 차트입니다. 이 말은 주린이 아니래도 개인 투자자 그리고 자칭 타칭 주식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꼭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1, 2, 3예요. 시황에서 주식 부분은 정말 이거는 8, 90%를 좌우한다고 봐요. 시황이 어떠냐.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냐 내려가냐에 따라서 완전히 거의 모든 게 결정돼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지수 노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차트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코스피 차트예요. 자, 이럴 때 우량주라고 안 내려가던가요? 저평가 종목이라고 안 내려가던가요? 박살나요. 이럴 때 똑같아요. 이 지수를 먼저 보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런데 대다수의 초보자들이 차트만 봐요. 차트 아무리 잘 보면 뭐 할 건데요. 지수 내려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반대로 지수 올라가잖아요. 아무거나 그냥 자꾸 홀딩해도 수익 나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항상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수를 생각하라고요. 지수가 올라갈 건가 내려갈 건가. 이게 한 5년 정도 되면 이제 알아요. 경력이 쌓이니까. 그런데 초보자 때는 그런 거 없어요. 어디서 그냥 뭐 신문 보고 어디 뭐 경제 TV 보고 어디서 주소 들어갖고 그냥 내질러. 그리고 그냥 하염없이 그냥 지고 있어. 지수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지수가 올라갈 것 같으면은 갖고 있고 내려갈 것 같으면 던져야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10,000원에 산 주식이 지금 9,000원 왔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모든 게 지수가 내려갈 것 같아. 그러면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6,000원에서 5,000원에서 다시 잡으면 되거든요. 근데 10,000원에 잡은 거를 지수 박살나는데 5,000원 심지어 뭐 4,000원까지 떨어져요. 그때까지 쥐고 있어. 그러면 시간 낭비에 정신적으로 고통받아. 그 다음에 어떤 그 기회비용이 날아가죠.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거를 못해요. 그래서 일단 지수가 제일 중요하다. 두 번째, 가치. 항상 고평가와 저평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똑같이 10,000원짜리 주식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적정 주가가 5,000원짜리가 있고요. 어떤 거는 30,000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왕이면 저평가 종목이 낫겠죠. 이왕이면.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첫 번째로 따져야 될 게 시황입니다. 지수가 올라갈까 내려갈까. 항상 이걸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종목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수 박살나면요. 종목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2020년 3월에 또 작년 6월부터 올해 1, 2, 3월에 지수가 내려가는 하락기에 어땠습니까? 다 내려가요. 거의 다. 그리고 저는 적정주가 기술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천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제가 이제 앞으로 적정주가를 무료로 이제 여러분들 보게 오픈해 드릴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거는 제가 근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게 키프리스 그러니까 특허청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에 제 이름 여기
이렇게 쳤죠? 예, 치면 이렇게 나와요. 예, 증거가 있죠? 보세요. 적정주가 예측 장치 매입한 거. 그러니까 적정주가를 제가 특허 출원해서 취득을 했어요. 기술 특허 나왔어요. 그래서 출원을 2013년 12월 30날 했거든요. 2013년. 근데 이거를 최종 등록된 게 2015년 7월 14일입니다. 증거 있죠, 분명히.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얘기했었죠. 현재 증권사나 경제TV에는 적정주가 기술 특허가 없습니다. 제가 유일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코미디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종목을 볼 때는 이게 고평가인가 저평가인가 이것만 보시면 돼요. 세 번째, 차트, 매수 매도를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세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초보 투자자일수록 초보 전문가일수록 차트가 모든 걸 다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차트만 잘 봐서 돈 벌 것 같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건 나 초보예요 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만약에 차트만 잘 봐서 돈 벌 것 같잖아요. 그러면 슈퍼컴퓨터 AI 알파고가 아마 지구상에 돈 다 가져가야 될걸요? 근데 못하잖아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왜곡과 변수 때문에 그래요. 제가 삼성전자 방송 때 이미 얘기했거든요. 주식시장은 항상 왜곡과 변수가 나옵니다. 왜곡은 조작하는 거고요. 조작은 상승만 조작이 아니라 하락도 조작하거든요. 또 변수, 호재 악재가 갑자기 뻥 터져요. 이거는 차트가 잡아낼 수가 없어요. 차트를 전혀 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내가 지수를 먼저 보는 거예요. 시황. 지수가 여기 바닥 찍은 것 같다? 오케이. 그럼 주식 투자 시작해야지. 근데 어떤 종목이 좋을까? 어떤 게 더 저평가돼 있을까? 그 다음에 여기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게 최근에 약간 좀 과하게 좀 올라갔네. 그럼 조정 기다려야지. 요건 횡보하고 있네. 그럼 분할매수 들어가야지. 이건 계속 내려가고 있네. 그러면 살짝 반등 비칠 때 그때 1차 매수해야지. 그 차트 보고 판단해야죠, 당연히. 가격 지표가 계량화된 게 바로 차트니까. 근데 저는 캔들 이평선 거래량밖에 안 봅니다. 보조 지표를 안 봐요. 저같이 주식 투자 34년째 하는 사람이 안 본다는 건 대단한 거죠. 보조 지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볼 필요 없죠. 자, 보세요. 이건 항상 제가 보는 차트거든요. 어떻습니까? 간단하죠? 이동평균선 있죠? 캔들 있죠? 그 다음에 거래량 있죠? 이것밖에 없어요, 저는요. 이거면 다 돼요. 충분해요. 이것만 갖고도 종목 적중하고 시장 다 봅니다. 보조지표를 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조지표를 많이 본다고 해서 수익 날 것 같으면은 떼돈 벌겠죠. 보조지표 한 5개 보면. 전혀 아니올 시대예요. 아예 보지도 마세요. 볼 필요가 없어요. 보조지표 봐봐야 더 혼란스러워요. 왜? 한 가지 보조지표를 봐도 설정에 따라서 시그널이 다르거든요. 근데 한 3가지 보잖아요. 다 틀려. 한 3가지 보조지표가 있는데 어떤 건 이미 몇 사인 나왔어. 근데 어떤 건 아직은 아니야. 골 때리죠. 또 한 가지 보조지표만 봐도 설정을 또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 설정에 따라서 좀 느슨하게 하면은 매수 매도가 좀 느려요. 빡빡하게 하면 매수 매도가 빨라요. 그럴 걸 뭐하러 보냐고요. 그냥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시황, 지수 방향성이죠. 지수가 지금부터 무조건 올라간다. 그러면 주식 투자하는 게 좋고 주식 비중을 높이는 게 좋은 거예요. 반대로 내려간다. 그럼 지금 내가 그동안 안 했는데 더 기다려야 돼요. 그 다음에 주식 비중 줄여야 돼요. 이게 거의 8, 90%예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자, 2년 전 3월에, 그러니까 2020년 3월에 코로나 때문에 폭락했을 때, 그리고 작년 6월부터 올해 1, 2, 3월까지 지수 내려갔을 때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종목이 내려가요. 그런데 대부분 다 머릿속에 차트밖에 없어요. 특히 초보자 전문가들이 그래요. 보면 최근에 온라인상에서 보면은 뭐 차트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기법이 어떻네. 그리고 뭐 테마주 올리고 그런 애들 있잖아. 애기들. 지들이 주린인데 무슨 주식 전문가야. 내 눈엔 다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항상 지수 방향성을 본다. 그 다음에 종목의 고평가와 저평가를 따진다. 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업종을 살라 그랬어. 뭐 자동차 업종, 뭐 제약 업종, 또 뭐 무슨 여러 가지 업종이 있잖아요.
이왕이면 저평가가 좋죠. 그리고 평택촌은 적정 주가 기술 특허를 갖고 있으니까 제 사이트 나중에 방문하시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차트는 그냥 가볍게 보자. 차트가 모든 걸 다 해결한다고 말하는 거는 나 초보자다, 나 사기꾼이다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제가 올해 나이가 56세예요. 4년 뒤면 60입니다. 그리고 저 교육자 출신이에요. 헛소리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우량주를 매수하는 방법,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핵심 업종은 뭐냐? 딱 6개만 보세요. 많이 볼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 6개 업종에서 주도주가 나옵니다. 전기전자, 삼성전자에 있는 전기전자, 현대차에 있는 운송장비, 그 다음에 LG화학에 있는 화학, 포스코 홀딩스에 있는 철강금속, 셀트리온 있는 제약, 삼성바이오로직스 있죠. 그 다음에 서비스 업종은 뭐냐면 어디에도 넣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 네이버, 다음,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로 바뀌었죠. NC소프트 이런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업종 분류를 할 때 생각해 보세요. 게임주, 인터넷 포털, 이걸 어디다 놓습니까? 전기전자는 아니거든요. 화학도 아니고. 잡동사니들 모여있는 게 바로 서비스업인데 의외로 우량주가 많아요. 거기에 또 지주회사들이 거의 다 서비스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주회사들. 그러니까 지주회사는 재벌그룹이 있으면 그 여러 가지 그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회사가 지주회사거든요. 서비스업인데 이 6가지 중에 여기서 찾으면 다 나와요. 여기서.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이게 진짜 포인트입니다. 1등주하고 2등주를 파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현재 뭡니까? 이게 전기전자를 제가 해놓은 거거든요. 업종 코드가 013입니다. 코스피 전기전자. 그리고 여기 업종 지수를 보면요. 이렇게 쫙 보면 이렇게 숫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업종 이름의 옆에 이제 숫자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뭐 화학은 008, 의약품 009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전기전자 013, 운송장비 015. 그래서 이거를 딱 치시면 여기다 이제 업종 코드 이렇게 딱 치시면 번호를 치면 이렇게 나와요. 이건 운송장비고요. 요거는 전기전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래 013 치니까 전기전자가 나오긴 하는데 도대체 이 종목이 많아갖고 이게 어떤 게 대장주야? 삼성 SDI 아닌가? 아닙니다. 이 단순 주가로 계산하면 안 돼요. 단순 주가로 계산하면 안 되고 모든 증권사 다 있거든요. 시가총액 상위 랭킹이 나옵니다. 시가총액 상위 랭킹.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위가 우리나라 1위입니다.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이렇게 쫙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삼성전자가 전기전자 1위고요. SK하이닉스가 2위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나오죠, 좌측에? 네. SK하이닉스가 여기 나오는데 단순 주가로는 11만 원이죠. 이게 2위고요. 삼성전자가 단순 주가로는 지금 그러니까 7만 원 전후죠. 네. 7만 원 전후인데 여기 있네. 삼성전자. 네. 1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업종을 확인하고 업종 번호를 누르면 이렇게 리스트가 나와요. 나오는데 이것만 봐갖고 어떤 게 1, 2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시가총액을 보면은 이렇게 랭킹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비교가 가능해요. 그래서 2등주를 잡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항상 보면 2등주의 상승률이 더 좋았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대장주 잡으라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2등주가 항상 더 많이 올랐어요. 항상. 이건 개별주하고 무관하고요. 우량주만 해당됩니다. 쉽게 말해서 코스피 한 100, 코스닥 한 25 정도 시가총액 랭킹으로 우량주만 해당하고 개별주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트 잠깐 보실까요? 이게 달라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있습니다. 기아로 이름이 바뀌었죠? 네. 똑같이 올라도요, 이게 달라요. 네. 이게 기아 자동차고요. 그 다음에 이게 현대차입니다. 대충 이제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략 한 7만원? 여기서 4728. 4배, 그러니까 300% 나왔죠? 기아 볼까요? 2,300원 되는데, 지금 이게
95,000원 올라갔어요. 몇 배입니까 도대체? 그냥 죄송합니다. 22,000원인데 예. 22,000원인데 지금 몇 배 올라갔습니까? 거의 4배 4.5배 정도 올라갔죠? 과거 한번 데이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이름이 바뀐 게 바로 한국조선해양이거든요. 보세요. 이걸 보시면요. 물론 이 종목도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네, 과거에. 보시면은 뭐 한 2만원대에서 50만원 갔으니까 엄청나게 갔죠? 네. 근데, 그게 1등주입니다. 근데 이거를 보시면은, 요 2등주는 얼마나 올라갔느냐? 놀라지 마세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2,000원에서 몇 배가 올라갔느냐? 20만원, 100배 올라갔어요. 100배. 무슨 얘기냐면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항상 1등주에 대한 환상이 있거든요. 2등주를 잡는 게 수익이 더 낫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세 번째. 좀 전에 두 번째 거는 매수에 대한 거고요. 이건 매도에 대한 건데, 이거를 정말 잘못합니다. 대부분의 성공자들은 손수이대입니다. 손해는 작게, 이익은 크게. 실패자들은 손대이소예요. 손해는 크게, 이익은 작게. 이러니까 실패하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은 손해 작고 이익이 커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현재 5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뭐 5종목을 하루에 다 잡거나 5종목을 하루에 다 던지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5종목을 보유해도 하나하나 잡아가죠. 그리고 매도할 때도 하나씩 매도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하루에 그냥 5개 다 잡고 하루에 5개 다 던지고 이런 경우도 있긴 한데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던질 때 어떻게 던져야 되느냐? 차트를 봤을 때 상승하는 거를 갖고 있고 하락하는 걸 던지세요. 근데 이걸 반대로 해요. 환장하겠어요. 왜냐하면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상승하는 건 대부분 다 평가이익이거든요. 내가 이제 사는 가격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먹었으니까 하고 던져요. 근데 반대로 평가 손인 거는 억울해서 못 던지는 거예요. 이거를 정반대로 해요. 이걸 바꿔야 돼요. 쉽게 말해서 내가 5종목이 있어요. 5종목. 3개는 그냥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니야. 추세를 보면. 근데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는데 올라간 거는 평가이익이라고 해서 오히려 던지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내려가는 건 아까우니까 못 던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5종목이 있다. 3개는 횡보한다. 근데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상승하는 건 계속 갖고 있고요. 하락하는 건 차라리 정리하세요. 왜냐하면 지수 상황은 똑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1년 전, 6개월 전, 현재 지수는 똑같은 상황에서 종목마다 이게 방향이 달라요. 무슨 얘기냐? 상승하는 거는 이거는 어떤 이유가 되든 매수세가 좋든 재료가 있든 저평가 됐든 이건 좋은 종목이에요. 이건 보유하고 하락하는 건 일단 빨리 정리하세요. 이게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상승세나 하락세, 그러니까 트렌드 말고 평가 손익으로 따졌을 때 내가 10,000원에 잡았는데 어떤 거는 13,000원이에요. 근데 어떤 거는 7,000원이에요. 2개가 있는데. 그럼 사람들 대부분 다 13,000원짜리를 던집니다. 왜? 이익 봤으니까. 7,000원짜리 못 던져요. 그리고 오히려 거기다가 갖다 들이부어요. 물타기랍니다. 추가 매수를 해요. 잘못된 거예요. 평가손을 정리해야 돼요. 주식은 어떻게 하느냐? 저는 단기 매매할 때 손절이 5%밖에 안 됩니다. 겨우 5%. 중기 매매는 10% 정도입니다. 되게 짧아요. 왜 그러냐? 현실적으로 손절이 길면 못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단기 매매하는데 5% 손절을 2번 해도 10%
손해죠? 근데 한 번만 20%짜리 먹으면 되거든요. 그거예요, 방법이. 근데 손절의 중요성은 여러분도 아마 얼추 들었을 겁니다. 근데 왜 못하느냐?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지수가 지금 상승기든 하락기든 종목이 10개가 있다. 그러면 그 10개 다 지수 영향은 똑같이 맞는 거예요, 사실은. 10종목이 뭐 같은 업종이든 다른 업종이든 종합지수는 똑같은 상태에서 10개가 다 약간의 방향이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상승하는 거에서는 최대한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락하는 거는 빨리 정리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해요. 상승하는 거는 이제 막 조바심이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작가닥 던져버려요. 하락하는 거는 던져놓을 때까지 지고 있어요. 이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하다못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수가 플러스가 나오든 마이너스가 나오든 어떻습니까? 종목이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왜 중요하냐? 종가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종목을 정리할 때 그때 필요해요. 내가 종가에 주식 비중을 조절하기 위해서 종목 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뭔가 정리할 때 상승세인 거는 홀딩하고요. 하락세 있는 걸 잘라버리세요. 이게 정석입니다. 이게.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리고 내가 이익 본 거는 최대한 보유하세요. 그리고 손해본 건 빨리 정리하시고요. 여러분 50% 확률이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워요. 50% 확률 되게 어려워요. 적중하기가. 개인 투자들 그렇거든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똑같이 50대 50이라고 봤을 때 성공과 실패가 성공할 때 최대한 먹는 거예요. 손해는 짧게 끊어주고. 그게 주식 투자인데 예를 들어서 벤처기업 투자하는 그 창투사들이 100개 회사 중에서 5개만 성공해도 먹고 산다 그러잖아요. 벤처회사들이. 100개 중에서 80개는 손해보고요. 뭐 15개 정도 본전이겠죠? 손해보는 게 80개라도요. 5개만 상장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거기 다 뽑아먹어요. 주식 투자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짧게 손절하는 거 서너 번 되더라도 한 번 제대로 종목 들어가서 거기서 최대한 극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가에 정리할 때 그리고 평상시에 내가 종목 수를 좀 조절해야겠다. 현재 지수가 좀 내려갈 것 같다. 그럴 때는 상승하는 거는 홀딩하고 하락하는 거를 정리하자. 그리고 평가 이긴 거는 보유하고 평가손을 정리하자. 근데 이거를 정반대로 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이거 요약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 이제 색깔이 요 색으로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색을 좀 잘못 입혔네. 네, 좋습니다. 끝까지 들으세요. 아직 좀 할 게 있어요. 주식 투자에서 첫 번째는 지수 방향성이다. 지수를 항상 생각하자는 거예요. 지수 폭락하면 다 끝나요. 두 번째, 고평가 저평가를 따지자. 세 번째, 차트는 가볍게 보자. 차트가 모든 걸 다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우량주를 매수할 때 6가지 업종 중에서 고르면 된다. 전기, 전자, 운송장비, 화학, 철강, 금속, 제약, 서비스. 여기서 다 결정됩니다. 그 다음에 2등주를 항상 잡아라. 1등주보다 항상 상승이 높아요. 항상. 네, 항상 높아요. 좀 전에 제가 현대차하고 기아 말씀드렸죠. 뭐 현대차보다 기아가 뭐 올라간 건 뭐 아주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어쨌든 차이가 꽤 크죠. 과거에 그 차트 보면은 정말 무지막지한 차이가 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현대미포조선이 바닥이었을 때부터 고점까지가 100배 올라갔어. 100배. 무려 100배. 상상이 안 가죠. 한국조선해양이 옛날에 바닥이었을 때부터 이게 이제 올라간 걸 치면은 이거는 대략 한 50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현대중공업이었거든요, 이름이. 예. 근데 이게 1등주예요. 근데 어때요? 조금 전에 현대미포조선이 어때요? 더 훨씬 많이 올라갔죠. 현대차가 뭐 최근 거 말고 이제 옛날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금융위기 이후에 자 보세요. 현대차가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약 한 4만 원대에서
26만원대 4624. 그러니까 4.5배 정도 350% 올라갔죠. 현대차가. 예, 기아 보겠습니다. 기아를 보시면요. 자, 놀라지 마세요. 6,000원 이하에서 8만원까지 갔어요. 거의 13배 갔어요.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걸 잡으라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맨날 업종 대표주만 잡으려고 그래요. 이거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게 누적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개인이 모르는 매도 우선순위. 이거를 이걸 홀딩하고 평가손을 정리하자. 상승세를 보유하고 하락세를 정리하자. 이것만 알아도 됩니다. 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주의사항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주식 전문가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검색해서 신분 확인이 안 되면 절대 믿지 마세요. 떴다방들이 거의 다예요. 사기꾼들 엄청 많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다음 검색했는데 안 나와. 이름이나 얼굴이 안 나와. 믿으면 안 됩니다. 그대로 당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각종 주식 매매 프로그램 있죠?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 아마 그런 유혹 많이 받았을 겁니다. 이거 신호대라면 한다. 웃기지 말라 그래요. 지수가 올라가는 장에서는요, 어떤 프로그램을 갖다 놔도요, 일주일 뒤든 한 달 뒤든 주가가 올라가요. 반대로 주식이 내려가는 장에서는요, 어떤 프로그램을 갖다 대도 다 떨어집니다. 이거 아무 소용 없어요.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만약에 주식 매매 프로그램으로 돈을 벌 것 같으면 그럼 여태까지 AI는 뭐 했고 알파고는 뭐 했냐고요. 걔네들도 못 하잖아요. 이 투자는 왜곡과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갖고 안 됩니다. 지수가 좋을 때는요, 다 맞는 것처럼 보이고요. 지수가 내려갈 때 다 틀려버려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했는데도 투자와 관련된 것들은 이게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속아요. 그러니까 주식 매매 프로그램 뭐 신호 주는 거 있잖아요. 절대 믿지 마세요. 웃기지 말라 그래요. 왜? 그게 진짜 잘 맞으면 걔네들이 그걸 팔아먹겠어요? 남한테 공개하겠어요? 지 혼자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제 말 틀립니까? 아니라니까. 사기예요. 대여계좌 유혹이 많거든요. 선물이라든가 옵션이라든가 뭐 기타 뭐 각종 파생, 요즘 뭐 비트코인까지 있는데 절대 하지 마세요. 반드시 날립니다. 대여계좌 같은 경우 쉽게 말해서 현금 100만 원 주고 할 거를 10만 원에 할 수 있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내가 현금이 100만 원으로 뭐 하나를 한다, 한 계약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근데 10만 원에 하게 하니까 10계약 할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잖아요. 천만의 말씀. 조금만 방향 틀리면 바로 그냥 정리매매 돼버려요. 결국은 거지돼요. 대여계좌 써갖고 내가 평생 돈 번 사람 못 봤어요. 한두 번은 단기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6개월, 1년 지나면요. 결국 다 거지돼요.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주식 오래 한 제가. 그래서 주식 전문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다음 검색해보고 안 나오면 걔 믿지 마세요. 요즘 온라인상에서 보면은 그나마 얼굴이나 이름 밝히는 애들은 다행이에요. 근데 얼굴이나 이름도 안 밝히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본명을 안 밝혀. 무슨 뭐 도산이 뭐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뭐 타짜니 뭐 이상한 거 하는데 그거는 믿으면 안 돼요. 저는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제 본명 다 나오잖아요. 학력, 경력 모든 게 다 나오잖아요. 꼭 그래서 제가 아니래도 상관없으니까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 얘네들하고 거래하다 보면 사기당해요. 그 다음 주식 매매 프로그램 진짜 좋으면 안 팔아먹습니다. 대여계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방송 내용이 여러분들이 좋다, 만족하시면 구독이나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주변에 많은 주린이들에게 링크를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평택촌놈 주식정보 안내 필독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뭐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 있죠. 이걸 마지막 화면으로 해놓을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보셨다가 나중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벌써 35분 다 돼갑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